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노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노쇠로 인해 자괴감도 생기고 변화를 두려워해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에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나이가 먹고 뭐 흘러가는 그 세월의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고, 또 세대의 그 근본이 돌아가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 젊은 것과 나이가 많은 것에 차이가 생기는 어떤 그 갭이 생기는 건데, 또 나이가 들면 젊을 때는 이 마음은 그대로 있지만 몸은 또 이렇게 변해서 여러 가지로 쇠약해지고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자신감은 떨어지고, 마음은 젊을 때와 똑같이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어느 부분은 이제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이 이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이제 그 긍정하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이가 드는 거 안 받아들이면 그 어떤 뭐 성형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또 너무 이렇게 그 지나치는 성향의 어떤 성격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본인은 착각하고 젊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늙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그 어떤 갭이 생기는 관계에 있어 트러블이 생기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큰 자괴감을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이렇게 쭉 가서 나이를 먹는 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먹는 게 아니라 누구나 시간이 가면 나이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뭐 먹고 싶지 않아도 나이를 먹는 거잖아요. 시간이 가니까 나이가 먹는 거고. 나이 많다는 걸 가지고 앞세워서 얘기하는 게 마지막 카드라 그래서 상대방한테 뭐 시비가 분들이 뭐 얘기 나오면 그러잖아요. 너 나이 몇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카드잖아요. 그 안 되니까 나이 가지고 이제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다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 나이만 세수만 먹으면 뭐예요? 세수 먹으면 뭐예요? 그 나이 값을 해야 되잖아. 나이 먹은 만큼 정신 연령도 높아지고 행동도 그 값어치를 해줘야 되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젊을 때 살아온 과정과 여러 가지 벽합된 그 문제에 의해서 자신에 대한 것을 이제 개입시켜서 얘기해 보면 그게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내가 나이 먹은 것을 받아들인 게 첫째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나이 먹은 값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고 나이 먹은 대로 해야겠다는 사고를 가지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첫째는 주장을 하시면 안 돼요. 나이 먹으면 상대방의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뀌셔야 해요. 젊은이가 얘기하면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나, 내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런 식의 어떤 반대로 오히려 이렇게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부분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을 바뀌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뭐 젊은 세대와 소통한다는 이 부분은 결국은 자기 자식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남의 자식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이 다 그 또래들이 다 젊은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의 자식이 될 수 있는데, 그 소통하는 부분은 이제 그들이 잘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또 부모님이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를 뒷바라지 해줬던 이런 과정 속에서 그 부모가 바라는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이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식이 잘 따라왔는지 또 안 따라왔는지 이런 관계, 또는 또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과정에 그 젊은 세대들이 쓰고 있는 현재의 그 어떤 관념과 통용된 어떤 그런 소통적인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그 언어들이 우리가 나이와 세대 차이에서 마음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 치면은 검색어를 치잖아요. 검색어가 달라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 검색어가 어디에 기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통일된 말을 쓰고 어떤 어법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면 그들의 문화나 이런 거 소통할 수 있는 문이 열어져요. 그럼 깜짝 놀라지. 엄마, 우리 엄마 그런 것도 알아?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이제 걔네들 눈에 볼 때는 어른들이 고리타분해 보이는 거예요. 응? 그리고 알 거 모르고 다 보고 다 하거든요, 애들이. 근데 어쩌고 이렇게 좀 이렇게 위험 있게 한다고 좀 무게 잡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애들 눈에는 오히려 그것이 더 거슬리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요즘에 뭐 꼰대라는 말도 하고 뭐가 된다 이런 게 하잖아. 근데 사실은 꼰대라는 말도 꼰대다운 면에 있으면서도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면 아이들한테 거부감이 생기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꼰대면서 남을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행동은 똑바르지 않은 사람이 하니까 그게 반대의 심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른들이 행동이나 모든 것이 다 예, 나이가 많은 사람을 노인들 우대석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볼 때는 그래요. 너는 우대하는 건 좋은데 뭐 당연하듯이 너무 어른들이 그래 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민망스럽고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어른들이 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모범적이거나 본보들 만한 분이 되어야 되는데, 또 젊은 사람을 배운다고 해서 노인들이 젊은 세대의 어떤 걸 흉내내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는 뭔가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망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 세대도 뭐 노인대학이니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 노인대학 가서 뭘 배우느냐? 가서 그 레퍼토리 쭉그 스케줄을 보면 무슨 댄스 맨 그런 거 즐기고 노는 거밖에 없어. 그리고 그 왜 그러냐? 그러고 물어보면 그런 거 아니고 다른 거 진짜 좋은 거 하면은 안 온다는 거야, 노인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 사고하는 이 패턴하고 아이들이 이 젊은 세대가 패턴하는 그거는 환경과 시대적 차이가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인들이 노인대학 가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 젊은 세대들이 노인들한테 배울 게 있다고 가서 자문 구하러 갔어요. 옛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그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이런 노인들이 얘기해주고 그래서 공부하고 배웠단 말이야, 젊은이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져 버리고 노인들이 이제 남이 어서 힘든 거지. 젊은 세대들이 공부하는 걸 배워야 현대이고 또 세대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성향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이들이 볼 때는 나이는 먹었는데 어른 것도 아니고 또 애들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보기에는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지, 그들 눈에는. 그러니까 옛날 어른다운 세월에 익어 있는 그런 녹슬은 것 같지만 옛날 그게 더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고 그걸 찾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이 그걸 못 갖추고 그냥 그런 성향이 있어. 또 예를 들어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똑바른 얘기를 해주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결혼 나이가 되고 정년기가 됐을 때 보면 자기한테 얘기했던 거고는 완전히 현실로 들어와서 얘기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쟤를 사랑하는데 뭐 갖추지도 못했고 학벌도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뭐 맨날 그런 거 따지고 있고, 얘네들은 마음에 들고 사랑하면 하는 거라 그러고 옳게 이런 이 진리 측면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현실을 딱 들어오면은 부모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갭이 생기고 자기가 생각하는 부모의 상이 없어지는 거야. 응?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너는 고생 안 해야 하고 힘들게 살지 말아야 되고, 또 내가 대체 심리적인 부분도 본인이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해서 얘기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이런 갭이 생겨요. 부모와 자식 간의 젊은 세대들 간에. 그러면 그 세대의 그 공백이 어디로 나가냐? 바깥으로 나가면 젊은 세대가 안 받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부모니까 여기는 그렇게 떠나가고 하긴 하지만 진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람들의 자유롭고 싶고 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달라고 이제 뭐 잘하는 고등학생이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내일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신경질을 팍 내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면서 한 소리가, 나도 이제 엄마 아빠 안 모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 깜짝 놀, 아니 돈 내일 가지고 가는데 저놈이 나가면서 문을 쾅 닫고 나면서 나도 엄마 아빠 안 모신다고 크면 이렇게 말하니까, 응? 그 쫓아가서 너 아침부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도 아버지 할머니 안 모셨잖아, 너도 안 모셔, 왜 돈 줄 수 있는 거 오늘 좀 되지 내일 주면 달라지냐고 그냥 확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분이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러고 갔다는 충격적 얘기를 한 거거든 이게. 그 나중에 그게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내가 그랬지, 뭐라 그래가지고, 너도 엄마 아빠 안 모셔 그러면 너도 결혼할 거 아니냐? 그럼 너도 네 자식 너가 똑같은 자식을 할 것이다. 너에 대해서 끝나라. 응?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대놓고 말을 안 하지만 여러 가지 보는 아이들이 각도가 다 있잖아, 다 이게. 당장은 편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내 부모가 이기주의를 보일 수도 있고, 소통 안 되는 사람을 볼 수도 있고, 편견적인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권한 위주의 어떤 봉건주의 그런 스타일도 좀 섞여 있을 거고 이렇단 말이야.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것이 압박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경험이 있는 여러 가지 관계를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접해서 보면은 걔네들은 그게 또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젊은 세대와 나이 많은 세대가 서로 통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뭘로 통할 수 있느냐? 통할 수 있는 것은 진심 마음으로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수적인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설명하면 절대로 안 통합니다. 그들은 노는 놀이문화부터 다르고, 성장 과정도 다르고, 또 마음 내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또는 부모가 이제 키웠다는 권한으로 어느 부분은 이제 리드할 수 있고 말을 듣긴 하지만 가면 가서 나중에는 이제 안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자연의 순리를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동물도 키워보면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3일 동안 안 나오고 이 집안에서 새끼 젖을 먹여요. 그러면 야, 저렇게 걔도 자기 새끼 위해서는 안 깜짝. 그 며칠 굶고 앉아있는 거지 뭐. 그러다가 3일쯤 되면 얘놈이 나와가지고 이제 들어왔다 갔다 하고 댕기다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젖 떨어질 때가 되면, 그때 이제 이 개들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정신세계도 눅눅어서 가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는 젊음으로 거꾸로 가는 성향이 생기면서 몸은 늙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이 젊음을 향유하는 이 부분에 나이 많은 걸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그러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 안 맞으니까 나이 드는 대로 모든 걸 젊을 때 했던 걸 줄이고, 자숙하면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태도를 갖추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 드신 분은 젊은 사람이 자식이 얘기하면은 반대로 하면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냥 그랬니, 그래, 불편한 게 없었니, 라든지, 내가 뭘 도와줘야 되겠니, 그다 정하면 이제 정색을 하고, 이렇고 이런데 내 생각은 이렇다 정도로, 응? 내가 이렇게 바란다 이런 정도. 그래야지 너무 이렇게 그때마다 모든 걸 주장하고 얘기해버리면 계속 트러블이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장가가고 또 시집가고 이러면 남의 살고 살잖아. 남의 살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사는 사람하고 또 서로의 갈등이 생기잖아. 어디다 이걸 맞춰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건 자기를 나이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인식하는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갈구하는 어떤 욕구적인 측면의 부분을
나이를 떠나서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보여드릴 수 있고, 뭐 이런 그 노래 자체에 나오는 가사도 풍요한 거 보면 참 애절하기보다도 좀 약간 좀 슬플 수도 있죠, 사실은. 응? 그렇게 나이 먹어서도 젊으면 똑같이 사랑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일상 중의 사고 패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그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 처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만나고 하는 해도 똑같은 스타일의 어떤 말이 그냥 숨어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럼 나이가 먹었으면 분명히 뭐 그 부인이 있든지 가족을 이루고 있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는 일찍 갔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있지만 세태의 어떤 이 부분이 풍요하는 이 자체가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이 격이 떨어지는 이 성향이 돼버리니까 그 아이들이 어른을 존경하지 않죠.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자괴감 생기는 부분은 첫째는 내가 나이가 먹는 걸 수용해야 하고 또 나이 맞는 대로 절 맞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무슨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군요. 그리고 유순하게 그들을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그리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이 관계 기업이 생긴 이 부분은 내가 그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보고 놀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해요. 거기에 대한 것도 좋은 분이 공부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 세대든지 뭐 로마 시대도 그런 역사 그 글귀에 나오는 말이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이게 평생 무슨 말이라고 나와 있듯이 어른의 입장에서는 대우받으려고 하고 그 받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버릇이 없죠. 그러나 천진스러운 그런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버릇이 없지만 그 격이 없이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어떤 문이 열어지는 부분도 되는 것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누가 했느냐? 어른들이 가르치고 지금까지 교육했었던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릴 때는 힘을 안 대고 뭐든지 부모의 덕이 없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쭉 끌어가다가 어느 시대가 되면 이제 다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거는 안 통하죠 이제. 그래서 뭔가 제3자 통해서 공부를 시키고 공부 잘하는 우리 교수님도 맨날 보면 어떤 교수님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뭐 1등으로 다 교수 됐는데 자기 자식을 가르치니까 답답한 거예요. 화가 나서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다른 교수 친구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키울 것 같지만 혈기가 통해서 안 돼요. 피가 같기 때문에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들 더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중화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잘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전문가 개입을 거기서 공부하고 그들의 검색어나 기타 등 여러 가지를 보고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